안녕하십니까,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제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고, 가해자는 식당에 자주 찾아오는 단골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제 의뢰인의 머리카락이나 어깨 등을 만지기 시작해서 점점 더 수위를 높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껴안거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수위를 점차 높여갔습니다. 그 기간은 6개월 정도 되고 추행의 횟수는 15회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의뢰인께서 고소 자체를 굉장히 망설이고 계셨는데요. 실제로 저희 의뢰인께서 변호사 상담을 여러 군데 받아보셨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썸 타는 관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많이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께 실제로 그 결과가 두려워서 고소가 망설여진다면 고소를 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진정 의뢰인께서 성적 수치심을 느껴요, 불쾌감을 느꼈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뢰인께서는 고심 끝에 고소를 결심하시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범죄가 인정되었고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 합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합의금 2천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고 저희 의뢰인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울 때는 그날 있었던 타임라인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시간, 장소에 따라서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히 기재라도 해 두셔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소 시기가 좀 늦었고 추행이 6개월 동안 장기간으로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신체 접촉에 대해서 양해한 것이 아닌가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그 변호사님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피해를 받았는데 왜 바로 고소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피해를 받았다 해서 즉각적으로 고소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당사자와의 어떤 관계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고소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입을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CCTV를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CCTV 안에는 의뢰인이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 저항하는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께서도 강제추행으로 확신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CCTV가 없는 곳이라면 결국은 진술의 구체성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없다 해서 망설이실 필요는 없고요.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좀 힘들더라도 정리해 보시면 그 진술의 구체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구체성이 없으면 애초에 배척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진술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거의 경찰이 조사하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추행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어려우실 거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보복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고 계시면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헌법상 권리입니다. 불법적인 침해에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